드디어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이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1차 징계 대상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 국민의힘은 징계 한번 하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는 너무 분란, 분탕, 자기만 잘나서 자기 말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될 윤리위가 너무도 느리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기다리시는 1차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윤리위의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1차 징계 대상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개파, 정파성에 대한 그런 이견 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종우 의원도 마찬가지죠. 한동훈에 대한 이 지지를 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심지어 주소지까지 부산 북갑으로 옮겼다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는, 그리고 본인의 보좌진들을 한동훈 씨 열심히 지원해주는 그런 유튜브에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한 명이 더 들어가 있죠. 권영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아주 가열차게 비판을 했지만 이건 정말 저희가 몇 번을 더 강조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정말 초유의 사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이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 최고위 지도부에서 종합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당 안 하면, 오늘까지 탈당 안 하면 징계하겠다,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지도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오늘 권영진 의원과 자칭 소장파들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위 징계 1차 대상 3사람은 진종우, 조경태, 권영진 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징계가 왜 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 절차,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 우리 윤리위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현재 윤리위가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우종환 부위원장은 왜 저렇게 맨날 언론 인터뷰하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윤리위 징계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겁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징계 후보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 절차, 추가적인 이 조사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의결이 되면은 징계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일단은 윤리위원들이 논의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일종의 기소가 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윤리위원들이 처음에 7명이 선임이 됐었죠. 그때 최고위에서 추정되는 누군가가 윤리위원 명단을 문화일보에 유출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현종 씨가 자기 방송에 그 삭제된 기사의 캡처본을 들고 가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읊조리면서 윤호개인이 어쩌고, 여사라인이 어쩌고, 온갖 모함들을 다 쏟아냈죠. 그래서 친한동훈계의 행패, 이 깽판 때문에 윤리위원 3명이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명의 남은 윤리위원 중에서 2명을 추가를 해서 6인 체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6명 체제에서 의결 정족수, 즉 과반을 채워야지만 이 윤리위 절차들이 개시가 될 수가 있고 의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 중에 4명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윤리위원들 자체가 굉장히 구성이 다양하거든요. 변호사들도 있고요, 비법조인 출신 당직자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맞추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상설 기구이긴 하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식의 그런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징계 절차가 좀 물리적으로 다른 뭐 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지연됐던 건데, 최근에는 우종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건 이제 본인이 언론의 실명을 노출시키면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꾸 복수의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 형태로 내부의 이야기들을 분란 일으키듯이 어필을 하고 다니면서 한참 좀 시끄러웠죠. 우리 지자분들께서 대체 윤리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민우 위원장은 굉장히 원칙주의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도 그냥 보통 몇 번 비판하고만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마타도어, 사보타주 수준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를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종환 부위원장은 좀 반대 의견이었나 봐요. 그래서 단순 당대표 비판에 대해서까지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 의견 충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아니 우리가 근데 윤민우 위원장 윤리위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직접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위원장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종환 부위원장의 우려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 가처분 인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당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의견이 위원회 내에서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위원장의 독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들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분탕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옹호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 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하고, 왜 답답하고 좀 불만인 부분들이 다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불만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일러바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안들이 퍼지게 되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인사를 똑바로 못했네, 뭐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네, 친한계 뭐 징계가 물 건너갔네, 그런 이야기 나오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그 일반 그 친한동원계들, 해당 행위자들이 결과적으로 득을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건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탕 자체가 문제다. 저도 조직 생활할 때 굉장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이 많겠어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때도요,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에게 너무도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 행정관들 여사몰이 당할 때 보호를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 항의를 한 결과로서 제가 대통령실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통령실 나온 사유들에 대해서요, 친한파 의원들이 뭐 경향신문 기사 만나서 제가 무슨 뭐 반한 유튜버들한테 2천만 원짜리 돈가방을 전달하다가 잘렸다느니, 하극상을 벌여서 잘렸다느니 온갖 소문들을 내고 기사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제가 억울함을 언론을 통해서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친한파들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모된 도리로서 당연하게 함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아무리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MBC까지 취재에 응하면서 다 보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행태고요. 이게 바로 분탕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내부에서도 문제인식을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부위원장과 한 명의 윤리위원을 제외한 한 명 더 사퇴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단 와중에 남은 5명의 윤리위원 중에서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의 윤리위원들이 정족수를 맞춰서 오늘 회의를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5명의 윤리위원 중에 다 사퇴하고 5명 중에 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본인들이 친장이기 때문에 장 대표를 잘 되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랬다라고 항변을 하는 본인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해도 그 방법론적으로 인사권자 그리고 당 대표, 대통령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 양태다. 제가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리위 내에서는 결국에는 7명의 윤리위원 중에 또 2명이 사퇴를 하고 5명 중에 정족수 3명을 갖춰서 오늘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고요. 우종환 부위원장의 입장도 제가 다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등이 벌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팀플레이 할 때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거 있다고, 내가 한 얘기 안 들어줬다고 해서 깽판 치고 나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용납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지점을 좀 숙고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윤리위가 정상화돼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윤리위원들이 좀 인원적으로 부족한 측면들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우리 최고위 통해서 추가 인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윤리위 절차 개시 자체는 5인 체제에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느냐, 한 명 한 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이죠.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친한파로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독고다이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과 더 자주 소통을 하는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경태 의원 국회 부의장 출마를 하셨죠. 그런데 박덕흠 의원에게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우리 당의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박대출 의원을 추대하는 형태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어떤 행위들을 했느냐, 본인이 경선에서 졌는데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덕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내란 동조범이다 라고 음해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온 우리 당의 경선에서,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본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경선 불복을 하고 선출된 우리 당의 국회의원에게 내란 동조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표를 주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 정말 상식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될 수가 없는 행위들을 벌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에서 우리 원내대표단에게 항의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우리 당이 뭐 내란 동조한 정당이고 그런 정당에서 그런 의원들 뽑는 지금 그 경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대체 경선을 왜 나왔습니까? 대체 왜 국민의힘에서 국회 부의장 되겠다고 경선을 나오셨나요? 거기서부터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기면 당연한 거고, 본인이 지면 온갖 주변 사람들 당에 온갖 이 데미지 입혀가면서 말 같지도 않은 악성 프레임 씌워가면서 자해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조직과 양립할 수 없는 개인 플레이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친한파 같은 사람들 왜 경멸하고 싫어합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주인공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불만이고 나머지 다 당권파다 기득권이다 몰아가지고 공격하면서 우리 당을 무슨 개엄 옹호 정당이니 내란 동조 정당이니 프레임 짜고 본인들이 주도권 잡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들을 버젓이하고 우리 당에서 지금 함께 하겠다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은요, 이런 사태가 비화되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당원들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장동혁 대표를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본인이 윤리위 제소를 했습니다. 왜 출당을 시켜야 하는고 하니 절윤 선언을 거부하고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끌었으니까 출당시켜야 한다. 당초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의원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 대상에 올랐고 최소 탈당 권유 수준의 징계의 수위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타자죠. 진종호 의원, 이분도 참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뒤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진종호 의원 한동훈한테도 좀 버려졌다는 것 같아요. 한동훈 씨가 북갑에서 진종호 의원이 주소지까지 옮겨서 온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애둘러서 거부를 했죠.
한동훈 씨가 그렇게 배부른 입장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씨마저 거리를 두고 있다. 한동훈 씨가 가는 행사에 열심히 따라다니고 계신 우리 진종호 의원님, 아무리 그 자발적 충성 경쟁한다라고 하지만 적당히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진종호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요, 우리 당 국민의힘에 간판 달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에요. 본인들의 이름 석자를 갈고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폄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정당의 녹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함은 느껴야 한다. 우리 당을 구성하고 우리 당을 지탱해온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과 우리 당의 주요 관계자들, 무수히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우리 당의 플레이어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의정 활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공적 자원을 한동훈 씨 개인 수행비서처럼, 한지아 의원, 한동훈 씨 방송 가면 방송 수행원처럼 쫄쫄쫄 따라다니는 역할, 잘생겼다고 난리 그런 푯말 걸어놓고 전당대회 지원이나 하는, 경선 지원이나 하는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죠. 진종호 의원 한 발 더 나가서 보좌진까지 대놓고 파견을 하면서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리면서 친한동훈계 유튜버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입국열차라고 하는 채널에 보좌진을 파견해서 친한동훈 관련된 영상,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헐뜯는 영상을 만드는데 공적 자원을 활용을 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보좌진들에게 해당 행위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고 사적 갑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가지, 이건 범법 사유까지 될 수가 있어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공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녹을 먹고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그 자원을 당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튜브 등의 보좌진들을 파견했다. 이 이상 징계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 빼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 본인 입으로 징계 달게 받겠다, 징계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징계 절차 개시되고 나서 정말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은 권영진 의원입니다. 권영진 의원, 여러분들 너무 놀라셨죠? 지난 금요일, 아직 기사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당에 속한 당직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참담해서 차마 여러분들께 실명 거론까지 하지 않았던 멱살잡이 사태. 국회의원이 전 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더군다나 그게 뭐 대단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안위 간사가 아니라 난 정보위 간사하고 싶은데 왜 나를 행안위 간사로 보냈어? 본인에게 제대로 자리를 챙겨주지 않았다, 자기 원하는 자리 주지 않았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멱살을 잡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말을 듣지 라고 호통을 치고 나왔다는 거, 쌍욕에 멱살 잡기에 겁박까지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또 어떤 날이었습니까?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정말 강력한 증거가 합수본에 의해서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율 관련해서 전산 조작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선관위 서버까지 전부 다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영진 의원이 한가롭게 원내대표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민원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멱살잡이했던 그 시각에 장동혁 대표께서는 장외에서 우리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이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너무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야당으로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공감대 공론장을 만들고 대여투쟁을 하는 당대표, 속 키우는 당대표가 있는데, 속 키우는 거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 잡고 사퇴해라 하면서 자기 입에 떨어지는 거 조금 없어질 것 같으니까 원내대표 멱살잡이하는 이런 구태 기득권 국회의원의 이 모습, 이거야말로 이달의 퓰리처 상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어디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제가 차마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 이런 우리 국민의힘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기조차
민망한 그런 상황을 자칭 소장파 권영진 의원이 연출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참혹한 사태가 아닐 수 없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정말 강력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조치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것이고요. 이건 정말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상의 추태, 이 이상의 정말 전무후무한 정당사의 역사에 남을 이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보잖아요. 그럼 정점식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점식 원내대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원내대표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당의 기강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영진 의원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요, 정말 강력한 단죄가 필요하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오늘 윤리위까지 갈 것도 없이 지도부 차원에서 탈당 권유한 겁니다. 탈당 권유.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의결되잖아요. 열흘 안에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되고요. 5년 이상 복당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정말 강력한 징계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언감생심 차기 공천 바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설마.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사과도요, 권영진 의원이 지난주에는요, 텔레그램 방에 그냥 문자 하나 띡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죄송하다. 아무튼 죄송하다.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원내대표 지도부 찾아가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릎 진짜 꿇으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탈당 안 하면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최고위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원내대표실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고, 이게 지금 자칭 소장파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안과 미래는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과 미래, 자칭 소장파, 이 대책 없는 미래라고 하는 집단들, 소장파, 쇄신파, 온갖 자칭 합리를 주창하는 그런 슬로건들 다 내걸고 자기들끼리 포장지 뒤집어 쓰고 뭐만 하면 당대표 사퇴해라, 당직자들 경질해라, 누구누구 청산해라, 뭘 인적 쇄신을 해라, 바꿔라, 그렇게 남일처럼 삿대질하고 지적을 했던 대안과 미래. 정작 대안과 미래의 핵심 중의 핵심인 권영진 의원이 이와 같은 사태에 연루되니까 단 한마디를 안 하고 있죠. 입장 하나 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일부 재래식 미디어들이 협잡을 해서 대안과 미래 같은 대책 없는 집단들을 무슨 소장파라고 열심히 포장지를 씌워줬지만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얼마나 냉철하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재선 서초 의원, 재선 대구 의원, 재선 부산 의원, 이런 사람들, 온갖 양지 바른 곳에서 당의 녹이란 녹은 다 먹은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 하나 못하면서 남일처럼 지도부 품평이나 하면서 나가라 마라, 결과적으로 당권 잡고 자기들 자리 나눠 먹기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속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속셈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번에 멱살잡이 사건이기 때문에 솔직히 충격적인 이 모습 자체는 초현실적이지만 참 대안과 미래답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언제 대여투쟁에 있었고 언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었습니까? 이분들 늘 해왔던 거, 맨날 당대표 흔들기, 의총장에서 비공개로 잡돌이하기, 사퇴해라고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각설이 타령하기, 그런 것밖에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권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은희 의원 같은 분들, 오세훈 시장 1심 지금 명태균 의혹으로 유죄가 났는데 조은희 의원도 명태균 씨한테 2,200여 개 책임당원 명부 제공했다라고 해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 송치됐지 않습니까? 반박이라도 좀 해보시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셨는지. 우리 당원 명부를 명태균 같은 사기꾼에게 넘깁니까? 이게 소장파입니까?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방송 나와서 우리 당 당직자들 헐뜯고 있습니까? 정말 가당치도 않은 행위들만 하는 이 자칭 소장파 그룹들, 정말 우리 당에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 권영진 의원의 사례가 본보기가 돼서 소장파의 탈을 쓰고 자기 이권만 탐하는 구태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한 정리정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문제가 명백한 이 권영진 사태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늘 최고위 출석도 안 한 우재준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페이스북에 권영진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립니다.
우재준 최고 청년 최고위원 아니었나요? 청년 최고가 왜 청년 최고입니까? 일반적으로 원내에서 혹은 국회에서 최고위에서 목소리 내기 힘든 2030 세대 젊은 층들의 목소리, 통상적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갖지 못한 세대들을 대표하라고 특별하게 배려하는 자리 아닙니까? 할당해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재준 최고 입만 열면 당초에 청년에 대한 치읓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원내 공천권이 어쩌고, 뭐 차기 전당대회가 어쩌고, 당대표의 거취가 어쩌고, 원내 국회의원들의 이 기득권, 이권만 대변하는 우재준 최고위원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내 해법을 내야 된다. 대체 원내 해법이 뭐죠? 원내대표 멱살 잡은 행위가 단순하게 원내 의제가 아니라 투쟁하는 당대표를 모욕 주는 것이고 욕보이는 것이고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욕보이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원내에 국한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원내 우리 국회의원 기득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내부에서 짬짬이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이 사안 이미 보도화까지 돼서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게 어떻게 원내 사안입니까? 뭐 혹시 원내에서 권영진 의원의 의원직 박탈 제명 의결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죠. 윤리위 보낼 사안 아니라는 지금 의견을 내는 것처럼 인식이 되죠. 왜 그래야 하죠? 그러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뭐 조광한 최고위원도 뭐 자기한테 막말을 했고 뭐 막말한 대변인들도 많다.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님 좀 많이 부족하시지만 어쨌거나 변호사 출신 아니신가요? 이 법적으로 이 말과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차등이 되는 건지도 구분을 못 하십니까? 막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본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 그게 다 막말이 되는 건가요? 권영진 의원은 막말의 쌍욕에 폭언의 폭행까지 전부 다 결탁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까?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분들 그렇게 당직자들에 대해서 온갖 칠오라기 같은 트집까지 다 잡아가면서 늘상 사퇴해라 사과해라 주창을 하던 자칭 소장파 아니었습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닌 뭡니까? 우리 당직자들이 만약에 제가 우재준 최고위원 멱살 잡았다고 하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폭행이라고 하는 거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고요. 당직자들한테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트집 잡아가지고 막말을 했다. 뭐 최고위원, 뭐 의원들을 공격을 했다. 생트집을 잡으면서 왜 권영진 의원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관대합니까? 폭행, 현행범 폭행은요. 지금 당장 정점식 원내대표랑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고소해도 지금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죠? 이게 바로 당권파라고 프레임 씌워서 정말 아무 이권도 힘도 없는 정말 당원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이 지도부를 음해를 하고 정작 자기들은 자칭 소장파라고 하는 포장지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면피해 왔다라고 하는 자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청년 최고로 들어왔으면 제발 청년을 대표를 하세요. 청년을 대표를 못할지언정 청년들과 가장 거리가 먼 국회 기득권 옹호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징계 대상된 진종호 의원 만 44세 연배로 청년 최고위원 청년 만 45세 딱 허들 2개월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 다셨는데 우리 친한파들은 소장파 청년 껍데기만 달고 기득권 할당제 기득권 누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수사를 좀 조명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 멱살 잡는 사태와 발언 몇 마디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정도 사리분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우리 당원들께서 느끼실지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친한동훈계를 비롯해서 이 자칭 소장파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저지른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라고 해주시는데 네, 안 아프게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죠. 이런 당내 해당 행위자들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우리 장동혁 지도부의 모습인데요. 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한동훈 이름 석자가 매스컴에서 사라져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정화가 되고 상승세가 된다라고 하는 점 또 한 번 입증이 됐습니다. 저희 짧게 광고 한 편 보고 나서요. 우리 리얼미터에서 나온 지지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새 뒤척이시나요? 지금 필요한 건 에어컨이 아닌 냉감 침구입니다.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 휴비스 듀라론의 냉감 이불 패드 풀세트. 닿는 순간 시원함, 열은 빠르게 배출.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깔고, 덮고, 올여름 침대 전체를 시원하게. 휴비스 듀라론 냉감 이불 패드 세트로 올 여름 시원하게 주무세요. 네, 더운 여름밤 듀라론 쿨 침구 세트, 쿨매트, 쿨이불, 쿨 베개 커버까지 한 번에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잠 지금 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고하는 와중에 댓글 쭉 읽어봤는데요. 배현진, 박종훈, 송파남매는 왜 징계 안 하냐 물어보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1차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배현진, 박종훈 의원도 당연히 징계 대상이에요. 한동훈 씨 기호 6번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주고 한동훈 씨 국가합에서 당선되니까 당선됐다고 축하 메시지 보냈던 배현진 의원님,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당 선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까지 쪼르르 내려가서 박정훈 의원과 함께 한동훈 씨와 함께 치킨 뜯고 있었던 배현진 의원님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되어야만 하겠죠. 배현진, 박정훈 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해당 행위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당은 그냥 당대표, 당원들 그리고 우리 공관위에서 누구를 공천하든 말든 마음대로 그냥 자기 돕고 싶은 후보 돕고 민주당은 왜 못 뒀습니까? 그렇게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조직으로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물증 자체가 너무도 빼박인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먼저 징계 절차 개시를 하고요. 2차 징계가 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